저는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한 20년 정도 어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 이모작을 뭔가라도 좀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공부를 시작하다가요, 이 웰다잉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관점의 변화도 느끼고요, 또 저 자신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또 이렇게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 웰다잉,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이게 좀 수동적이고 네거티브한 것이 아니고 액티브 시니어의 액티브한 아주 능동적인 아주 멋있는 그러한 마무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이렇게 막 지금까지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즐겁고요, 이렇게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도 달려왔습니다. 반가우신가요?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웰다잉의 강의를 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웰다잉이란 뭘까요? 자,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올해요 103세가 되셨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현역에서 강의를 하시고 책을 쓰시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요, 나는 노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노인은요, 감동, 감격이 이렇게 없어지면 노인이고요, 감동, 자그마한 것을 보더라도 감동, 감격을 하면 청년이래요. 그럼 나는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 노인이고요, 만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청년이래요. 이 교수님은 아마 좀 많아지셨나 봐요.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점점 적어지면 노인이고,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 청년이라고 합니다. 또요, 공간, 내가 움직이는 공간이 많아지면 청년이고요, 내가 움직이는 공간이 좀 적어지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김영석 교수님처럼 청년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더 작은 거에 감동받고, 또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하는 일을 좀씩 늘리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공간을 늘린다면 우리도 김영석 교수님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렇죠. 자, 여러분,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이러한 그 감정, 이모션이 막 올라오는 거를요, 딱 한마디 감탄사를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딱 한마디를 한다면, 감동받고 감탄받고 이런 걸 딱 한마디를 한다면 뭐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상품이 있어요. 기쁨. 어머나. 아싸. 남자분들은 어머나가, 우리 아버님들은 아유, 어머나 좀 여자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 아싸, 여자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머나. 여러분, 감정을 넣어서 어머나. 예. 자,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렇게 또 많이 말씀을 하시면은, 예, 청년에서 점점 멀어지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셔서, 또 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뵙고 싶었던 어머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머나, 너무 반가워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머나, 반갑습니다. 어머나, 기대가 됩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예쁜 목소리세요. 어머나, 멋지십니다. 예. 자, 요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여러분, 햇빛이 오늘 눈이 왔죠, 여러분. 어머나, 눈이 너무 예뻤어요.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냥 햇빛에도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는 아이들처럼 감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머나. 자, 식당에서 만나셨어요? 어머나, 또 만났군요. 아셨죠, 여러분? 어머나 많이 있으면은요, 여러분은 김영석 교수님처럼 청년처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여러분, 김성환 씨 아세요? 잘생긴 배우신데요. 자, 노래도 하시는데, 인생이라는 노래 아시는 분?
아세요? 그럼 우리 신나게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아시는 분은 같이 박수 치면서 노래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노래 좋죠. 예,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어쩔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그 전에 가사는요, 잡을 수 없는 꿈을 향해 나 노력을 했지만, 그죠?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 한번 잘해볼까요? 동의하세요? 예, 어떻게 잘해볼까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 한때는 웰빙이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자,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어떻게 잘 헤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많이는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헤어지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그냥 절리 그냥 밀쳐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헤어져야 다시 만날 때 또 반갑죠. 그 사람이랑 좀 그렇고 또 어떻게 좀 잘 못 헤어지면 다시 만나는 게 왠지 껄끄러. 유종의 미, 잘 헤어지는 게 만남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잘 헤어져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준비가 웰다잉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준비를 해서 헤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헤어지면은 당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자식한테는 절대 내가 부담 주기 싫어. 살아서나 또 사후에도. 그런데요, 가장 자식한테 부담을 주는 게 우리나라의 어머님, 아버님들이라고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아버님이, 친정아버지가 한 3년 정도 간경하러 계시다가 이제 세상을 하직하셨는데요. 저는 딸만 셋이에요. 그러니까 딸 셋은 의견이 아주 잘 맞았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사위들이 있어서 6명의 의견이 합쳐지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아, 내가 헤어질 때의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또 개인적으로 깨달았는데요. 자, 잘 준비해서 잘 헤어져.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의미이고요. 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시인은 인생을 소풍에다 비유했는데요. 아, 나 소풍 잘 갔다 왔다. 아, 내가 정말 잘 살았다 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요. 제 말이 맞나요, 여러분? 그렇죠? 예.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면 하루하루의 일상이 아름답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 건강관리, 자기관리 많지만 우리가 이별관리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웰다잉의 기본 취지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을요, 저는 이 교육을 받기 전에는요, 삶과 죽음이 하나의 평행선, 또 삶과 죽음이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고 보니 삶의 연속선상 위에 죽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통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삶과 죽음은 연속선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자,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75년 동안의 연구를 했습니다.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요? 이렇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75년간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그 연구의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세요? 자유, 멋있습니다. 자, 그 연구의 결과가요,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결론이죠.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사기꾼 옆에는 또 사기꾼이 모여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의 관계를 또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쓰는데요. 사이간, 사이. 관계적 동물이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삶이라고 읽으시고 또 어떤 분은 삶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으로도 보이세요? 네, 삶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러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을 위한 준비는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서전 쓰기. 자, 어머님 아버님들 보이시면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언장 쓰기. 3번은요.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네 번째, 사전 장례의향서 작성. 5번째, 용서와 화해. 자, 하나하나의 스토리도 드릴 말씀도 많지만 오늘은 자서전에 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서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서전은 위대하고 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만 쓰시는 건가요? 아산에 또 그분만 쓰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지금 자서전 쓰기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자서전은요,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 그러한 겪었던 일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골똘히 한번 또 뒤돌아보면서 생각하시고 정리하는 거죠. 나의 마음 안에서 남기고 싶은 삶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자, 내가 누구인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미래에 대한 마음의 준비, 또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한번 다 정리를 해보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또 한번 쭉 돌이켜본다면 나에게 자서전 쓰기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힐링이 된다고 하고요. 자, 이거 자서전을 쓰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난 치유가 됐다. 또 너무 힐링이 됐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해주세요. 자, 치유와 힐링의 효과가 있는 거죠. 나의 정서적으로. 자, 여러분. 웰빙. 하루하루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높은 또 내가 마지막 순간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보기로 했어요. 웰빙 혹은 웰리빙, 지금 잘 사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웰다잉으로 똑같이 하나의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를 잘 웰리빙을 하면 웰다잉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는 웰리빙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서없는 말을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